국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서로 쌍방 견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누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쪽에서 이제 반드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끊게 되는, 그걸 우리는 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는 를 거두면 조금 곤란하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면세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보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에 관한 질문인데요.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최종 소비자한테 받는 건 아니고 사장님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 받는 거거든요. 사장님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는 뭐 사실 카드를 쓰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요. 자금이체를 하죠, 계좌이체로. 그럴 때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언제 발행하냐면 매출이 생길 때, 이때 발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자는 게 뭔 뜻이냐면 그걸 우리는 매출 누락이라고 부릅니다. 네, 매출을 누락했다라는 뜻이고요. 매우 높은 가산세와 불이익이 따르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옷가게에서 옷을 사실 때 현금으로 이제 구매하시고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할 때 그런 말이 없는 경우도 있죠. 1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8만 원. 반대로 이제 사장님들끼리 거래를 할 때도 똑같아요. 현금 영수증이 대신 세금계산서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없이 하면 얼마? 매출 누락인 거죠. 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안 끊어준다면 내가 역발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송금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그걸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거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네, 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라는 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서로 쌍방 견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매출자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인 거고 매입자는 그거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누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쪽에서 이제 반드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끊게 되는, 그 쌍방 견제를 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스스로 어쨌든 발행을 하다니까 되게 편리하죠.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과세 면세는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세는 말 그대로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것. 우리가 식당에서 뭐 순댓국을 하나 드시면 영수증을 보시면 부가세가 얼마라고 붙어 있어요. 뭐 818원이라든지 옷가게에서 옷을 사셔도 33,000원이면 부가세가 3,000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세 품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좀 정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면 치료 목적의 병원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가셔도 치료 목적이라면 이게 면세고요. 내가 미용 목적이라면 과세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위한 면세도 있습니다. 뭐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농어민들을 위한 면세도 있죠. 뭐 쌀, 과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면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상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들어보시면 이거는 부가세를 거두면 조금 곤란하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면세가 됩니다. 애매한 것들이 많죠. 특히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가면은 하다못해 뭐 턱 깎는 수술, 그거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애매할 수 있죠. 적격증빙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적격증빙을 받으면은 비용 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공표를 한 것들이거든요. 카드랑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예요. 풀어서 얘기해보면 내가 돈 썼으면 그거 적격으로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거 돈 쓴 거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적격이 있는 거고 적격이 있는 거죠. 적격이라고 하면 카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걔들은 전산에 딱 잡히잖아요. 국가가 적격하게 썼구나라고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비적격인데, 예를 들면 전자가 아닌 영수증, 간이 영수증, 예를 들면 문방구 가셔가지고 종이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비적격인 것들이에요. 현금 영수증이랑 카드는 세금계산서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금계산서라는 게 그냥 되게 간단해 보여요. 사실은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홈택스에 가서 날짜와 공급가액을 적고 부가세를 적고 발행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무에서는 사실 되게 변수가 많죠. 거래가 취소됐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도망갔을 수도 있고, 사실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은 거고, 그다음 내가 잘못 발행했을 수도 있죠. 10만 원이었는데 공을 하나 덜 붙여가지고 만 원으로 했다든지, 워낙에 변수가 다양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사실 잘못하면은 가산세를 맞는 경우도 있고, 사실 초보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파고들면 들어갈수록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히 발행하셔가지고 잘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